오늘 우리가 이 승공이론과 통일사상과 이걸 합쳐서 보통 두익사상이라 이런 명명을 아버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냥 두익사상이라 그러면 조금 그 내용이 잘 손에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승공 또는 통일 이 두 단어를 앞세우고 승공사상 또는 통일사상, 승공이론, 통일사상 이렇게 부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버님께서 우리가 한참 여기 오신 분들은 대개가 다 요즘 세태로 말하면 좀 나이가 드신 분들 50대, 60대, 또 70대 이러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가 20대, 30대 또는 40대까지 아버님을 뵙고 가르침을 받아올 때 가장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이 역시 그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 공부 이걸 늘 강조하셨고 우리가 습득을 아주 그냥 뼛속 깊이 세포까지 다 원리적인 그 의식으로 꽉 차기를 바라셨고 거기에다가 이제 3대 이론을 너희들이 완벽하게 습득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승공이론하고 통일사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리와 승공이론, 통일사상 이것은 앞으로 우리 통일교회 축복가정 제1세대들은 정말로 아버님을 대신해야 할 여러 상황과 여건이 오기 때문에 사회나 나라나 세계가 아무리 변하고 다른 여건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이 3대 이론은 너희들이 확실히 무장을 하고 습득을 해놓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아마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세월이 지나가고 저야말로 그런 그 어떤 아버님의 지시를 받아서 승공이론이라든가 통일사상이라든가 원리를 가지고 많은 학생들 또 교수님들 또는 지식인들 사회 사람들한테 제가 강의도 해드려야 되고 또 설득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이런 그 일선에 섰던 내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10년, 20년, 30년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70이 넘어버렸어요. 정경균 박사님이 오늘 연장자라고 오셨습니다만 김창균 형님 이제 오시네요. 편한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형식적인 창립 총회니까 회장 취임사를 하는 그런 기분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 솔직한 심경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좀 우리가 가식 없이 진정으로 내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드러내면서 제가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놓고 내 스스로가 아버님 앞에 하늘 앞에 참 부족해서 참회를 하는 지금 참회의 마음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무슨 이 창립 때 회장 취임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이 오늘의 제가 이 모임을 한번 먼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다 함께 하시니까 저보고 좀 앞장을 써주세요. 이런 참 뜻있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밀려서 이 자리에 섰지만
제 심경은 솔직히 말해서 정말 아버님 앞에 제가 죄송한 이 참여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랬던 제가 그러면 공산주의 이론에 대해서나 통일사상에 대해서나 원리에 대해서나 나 스스로도 내가 이만하면 좀 뭐 이론도 습득하고 제대로 전달도 하는 일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오늘 이 작금에 너무나도 이 급격하게 대한민국이 기울어져 가는 모습을 특히 뭐 기울어진다는 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거는 IMF도 겪어봤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걱정하고 막 불안한 이런 것은 뜻에 대한 불안감까지는 가지 않았지만은 이 요즘 이 전국의 흐름이랄까 뭐 대통령이 난데없이 탄핵을 당하고 탄핵된 대통령이 또 뭐 감옥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우리 한국 국민들이 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의 그 실태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게 해주는 우리의 눈과 귀가 입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날 언론이 그 역할을 안 해줍니다. 진실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눈, 귀, 입이 다 막혀버린 오래된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사태의 진실을 점점 알게 되면서부터 뭐 촛불이라는 저는 미명하에 배후에 있는 내용들도 알게 되고 이러니까 뒤늦게 태극기를 들고 답답한 심정을 어디 호소할 데가 없고 누구하고 말할 상대도 없어요. 옛날에는 뭐 TV를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뭐 이러면은 이게 내 속하고 공명이 돼서 풀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내용을 볼 때마다 더 내가 안으로 공격을 받고 내 마음이 상처가 받고 어디 몸부림이 날 지경이 아닙니까? 잠도 안 오고 이런 분들이 거리에 나가서 어디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태극기를 들고 허공에다 대고 외치는 이런 심정으로 참 다니는 그 수많은 수십만 수백만이 나오게 되는 그 현황 속에 저도 합류하게 됩니다.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거기 가니까 많은 뭐 말이 필요 없는 동지들이 다 되더라고요. 이런 분들과는 얘기가 통한다. 심정이 통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걸 느끼면서 그 현장에서 우리 식구님들도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보니까 3, 4, 5도 또는 한 사람 한 사람 답답해서 뛰어나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눈물도 흘리고 우리가 아버님 옆에서 배운 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언가 힘을 모아야 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정성을 들여야 하지 않느냐. 이런 개별적인 사람들 뭐 어떤 협회나 교회에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가자 말아라 이런 얘기는 없고 우리들이 신앙적 또는 진리적 양심에 따라서 움직인 사람들이 이렇게 10명, 20명이 손을 잡게 되고 반갑게 인사하게 되고 이러다가 이제 뭐 정점에 이런 탄핵이 결정이 되고 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 또 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럴 수는 없다. 이대로 개인이 또 뿔뿔이 흩어져서 답답하게 돌아갈 수는 없으니 이렇게 모인 김에 우리가 동지가 되어서 기도하고 아버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마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원리 강의에 대해서는 뭐 조금 어디 교회에서도 하고 내 스스로도 원리책은 어디인가 두고 아버님 말씀집과 더불어서 이런 거는 좀 가까이 하더라도 3대 이론이라고 그렇게 강조해 주신 성공 이론이랄까 통일사상은
책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태극기 집회에 나가보기도 하고, 오늘날 언론이 돌아가는 상황, 또는 정치인들이 하는 일, 또 검찰이나 사법계나 특히 교육계에 있는 전교조 이런 사람들의 얘기, 일선 그 공직사회의 공무원들이 어떤 의식이 되어 있는가, 이런 거를 조금씩 이제 체크하고 맛을 보면서 이 나라가 이게 정말로 심각하게 기울어 버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정말 어디 몸부림이 나서 제가 길을 걸어도 이 허공을 걷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이 일을 어떡하나. 그런 우리 동지들이 모여서 우선 우리 아버님의 가르침 중에 우리가 소홀히 했던 것을 찾아서 공부하는 데부터 좀 시작을 하고, 우리 통일가의 축복과정 1세들이라도 1세와 2세도 지금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원리를 보는 관점이나 시국을 보는 관점이 세상 사람들의 아버지와 자식 사이하고 우리 축복과정의 아버지와 자식 사이하고 세대별로 많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 세상이나 이 가정, 우리 교회 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하는 우리 1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1세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그 아버님의 사상과 가치관으로 확실히 무장이 되어 가지고 자식들에게 한마디 대화를 주고받을 때도 뭔가 방향을 잡아주고 이론적인 깨침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안 되고 생업에 바쁘고 일에 바쁘고 자식은 자식대로 가는데, 얘들이 가서 보고 듣는 데는 학교가 중심이고 친구들이 중심입니다. 대학 가면 선배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 풍토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우리 아들, 딸의 이 머리를 지금 지배하기 시작하고 있는가. 이게 좋은 예가 국정교과서, 역사의 국정교과서냐 거민정교과서를 이제 7종 있는 거 그만하고 국정교과서로 바꾸겠다 하는 그 사태가 작년에 일어났는데, 그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학에 있는 사학과에 있는 교수들이나 학생들은 전부 다 국정교과서는 엉터리다, 내버리라. 예? 왜 국정교과서냐? 그리고 결국 국정교과서가 제가 입수해서 보니까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학교만 채택을 할까 말까 그것도 애매하고, 온 전국에 있는 이 소위 운동권 전교조 좌병 세력들이 한 학교 채택하려고 그러니까 그 학교에 가가지고 학부형도 선동하고 학생들 선동해서 그것까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식이 돼도 정부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종교계도 그러고, 어디 국가의 원로도 없고, 이러고 있는 이 사실을 보면요. 이 소위 말하는 이 운동권 또는 정교조를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이념의 사상적 방향이 결국 김일성 주체사상 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여러 가지 아류들, 변용들, 무신론들, 인간을 도덕적 존재가 아닌 정말 동물적 존재로 타락시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온갖 문화계에도 다 침투하고 예술이나 문화나 침투하지 않은 곳이 없는 이런 세상에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다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깨끗한 걸 먹으면 건강한다는 말처럼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정신적인 영역인 사상이라든가 말씀이라든가 정보라든가 뉴스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것이 뭐를 우리한테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정신이 병이 들든가 오염이 되든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정말 백혈구와 같이 백신이 있어야 돼. 예? 아무리 뭐 공기가 혼탁해도 언론이나 사상이나 정신이나 문화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 자식들을 흔들라 그래도 그 마음 속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백혈구가 있고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먹고 넣어주지 않으면 우리 자신마저도 우리도 축복받았지만 축복받은 우리도 그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지금 위기가 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태극기지대에 처음 나가면서 제가 많이 속으로 울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서 울었습니다. 아버님 앞에서는 막 면목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원리연구회나 또는 교수 아카데미나 이런 걸 통해서 교수 학생이 대학가에서 제일 이론적으로 좌경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들어올 때가 80년대거든요. 예. 그때는 지상의 대학 교수들은 교과서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지만 학생들은 그때가 딱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집권해가 뭐 군부 통치한다 이럴 시대니까 그때가 막 소위 마르크스 레닌주의라는 이런 서적은 옛날에는 전부 다 검서거든요. 그 불법으로 그거 보면 잡혀가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세계가 자꾸 이렇게 가까워지고 개방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검수로 해놓으니까 더 호기심을 가지고 뭐 이상하게 공부하려고 하는 분위기도 있고 이러니까 이걸 조금씩 개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분위기가 틈타기 시작하면서 제가 대학 다닐 때 60년대만 해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에 경우회 사건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예. 근데 내 동기동창 하나가 경우회 사건에 아주 우수한 애인데 서울상대 경제과 다니는 친구인데 거기 경우회 사건에 이 친구가 여름방학이 돼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보면 뭔가 하여간 사상적으로 유물론적, 무실론적, 변정법적 논리를 가지고 나를 자꾸 이렇게 대화를 걸고 나를 땡기려고 하고 이런 대화를 몇 번 나누면서 나는 그때 이제 원리를 알고 아버님의 원리를 가지고 이제 응수를 하다 보면 사상 톱 논쟁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 예. 이렇게 몇 번 하더만은 그 친구가 무슨 무슨 간첩단과 같은 이름이 있는데요. 그게 다 연루가 돼가지고 잡혀가지고 결국은 한국에 못 살고 미국까지 건너가서 지금은 완전히 이걸 전향을 해서 회계학 교수가 제가 은퇴를 했는데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 사상 문제라는 게 그 사람도 학교 다닐 때 참 순진하고 우리가 잘 지낸 친구인데 선배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에 들어가면 학생들이 교수보다 그 선배가 더 이 귀를 끄는 겁니다. 선배들이 데리고 가서 하룻밤 자면서 뭐 얘기하고 야 너 이거 읽어 그러면 교수들이 숙제해오라는 잘 안 해와도 그거는 열심히 본다고 이러다가 소위 말하는 의식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80년대 대학가에서 이 대량 복사기가 나와가지고 마르크스주의에 관계되는 어떤 재밌는 책이나 뭐 이런 유의하는 책을 프린트를 대대적으로 하고 또는 부분적으로 해가 학습을 시키기 시작한 것이 이것이 소위 오늘날 말하는 운동권 386 세대가 그 시절입니다. 80년대 30살 대의 나이 그리고 생일이 60년대에 태어난 애다. 그러니까 지금 60년대는 벌써 이제 50대가 됐습니다. 지금 386이 아니고 586로 이제 50대 중반 초반까지 갔을 거예요. 그 시대는 생일이 60년대고 대학 다니는 입학이 80년대고 그 나이가 30쯤 되는 애들이 386이다. 이래서 나온 거예요. 그 세대들이 대학가를 점령하고 난리를 칠 때 그때 제가 그 386 세대하고
우리 원리연구회 통학연 학생들을 아버님이 바로 이 이념적으로 성공 사상을 가지고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해서 부딪혔던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운동권 애들이 그 난리를 쳐도 우리 원리연구회 학생들이나 통학연 학생들이 몇백 명 그래도 키우고 한 1000명씩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힘이 붙였지만은 열심히 싸웠죠. 싸우고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제일 강력하다는 것도 한국인 그때는 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왔는데 어느 날 서독이 동독하게 진짜 흡수가 되고 동독이 서독에 흡수되고 공산권이 다 무너지고 중국이 저렇게 변하고 한 30년 사이에 다 바뀌잖아요. 그럼 김일성이 쪽에는 뭐 김일성이도 죽고 뭐 김정일이 들어와가 굶어 죽는다 산다 이랬었지. 또 아버님도 김일성이를 만나고 고르바초프도 만나가지고 다 참 충고도 해주고 다 이랬으니까 이제는 공산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안심을 해도 되는 시대가 왔나 보다라고 나부터도 그런 착각을 했습니다. 예. 아마 우리 교회 대부분의 식구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 김일성이는 죽고 뭐 김정일이가 저래가고 김정일까지 와고 저렇게 형편없는 이상한 나라가 된 것 같은데도 아직도 버티고 있으면서 문제는 남쪽의 그 386 같은 이런 그 대학 시절에 머릿속에 들어갔던 이 사람들이 이 균이 사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도 우리 아버님을 알고 참부모님을 알고 축복을 받고 원리를 배우고 나면은 교회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좀 멀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못 버리잖아요. 언제나. 아마 우리가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보다 쟤들이 더 병이 들은 것 같아. 그게.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이게 참 누군가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서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대로 민주노총이니 뭐 이런 걸 강력하게 했죠. 언론계 뻗쳤죠. 교육계 진출했죠. 공직 세계 다 들어가가 국가 공무원 세계 다 들어갔죠. 이것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그런 의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중추신경 자리에 왔단 말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어떤 영역이든지 실권자가 그 사람들이요. 이 사실을 악하고 알게 된 게 요즘 세태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 자신부터가 나는 뭐 했느냐 할 때 아주 결정적으로 드러내 주는 게 제가 이렇게 다니다가 이거 큰일 났구나 이 공산주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고 옛날 공부한 것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 옛날 같지 않잖아. 다 잊어버린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집에 가가지고 내가 그동안 뭐 많은 책 읽는 거 이사 다니면서 안 돼가지고 학교에서도 주고 뭐 여기저기 했지만 그래도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겠거니 하고 책장을 다 뒤져봤는데 미안하지만은 성공이론 새 공산주의 비판 책 있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게. 예? 내가 이거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우리 태극기 모임에 가던 여러분들하고 모임 자리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토로했더만은 그 중에 한 분이 여기 이형이 장로님 이형이 장로님이 한 이틀 있다가 집에서 송 박사님 나 그 책 찾았어요. 그래. 아유 무슨 책이냐고 그러니까 그때 얘기한 그 새 공산주의 비판책 말입니다. 우리 집에 와서 제가 책을 뒤져보니까 나도 그 책을 며칠만 더 있으면 이게 어디로 보내버리려고 했던 그 책더미 속에서 그 책이 2권 나왔습니다. 그 2권 중에 한 권이 지금 여기 왔습니다. 예. 이게 새 공산주의 비판. 얼마나.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 선배님들 우리 동료들 말이죠. 댁에 가셔서 이 책 좀 찾아내십시오. 정말 저는 이 책을 저분이 저 양주에 사시더라고요. 호평에. 내가 서울에서 차 몰고 그까지 가가지고 그 책을 준다길래 얼마나 반가운지 쫓아가가 이걸 한번 가져와서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이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언제 나온 책이냐면 초판이 1968년 2월 25일 68년이니까 49년 전 49년 전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5판이에요. 5판은 81년 5월 25일이에요. 7판이죠. 7판. 그러니까 이거는 36년 됐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던 책인데 이 책도 이 종서로 조그마한 활자를 가지고 그때는 경제가 교회가 넉넉지 않으니까 국제성공연합 이름으로 이것도 또 비매품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예, 이래가 나눠주기도 하고 우리가 공부하게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성공이론 통일 두익사상 포럼이라는 이 이름도 사실은 먼저 대외적으로 나가려면 무슨 성공, 통일, 두익사상 이런 말이 참 대외에는 이렇게 탁 적용이 잘 안 되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 어떤 분은 이런 좋은 아이디어도 줬어요. 성공, 통일 이러지 말고 남북 통일 두익사상 포럼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참 그것도 저는 그것도 참 무난한 이름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러나 제가 출범해서 한 1, 2년간은 굳이 성공, 통일, 두익사상 점을 찍었습니다. 성공, 점 찍고 통일, 점 찍고 두익사상. 성공, 사상, 통일, 사상, 두익사상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선 내부터가 아버님에게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무장하라는 이 내용 다 잊어먹고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우리가 잠자고 있었으니 내부터도 잠을 깨려면 이 옛날 이 책의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이 원리에서 다 응용되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노력하면 다 공부가 금방 됩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성공이론 공부 좀 하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외국에 이제 예를 들면 원래 강좌라든가 또는 뭐 더 발전해서 주 화요 강좌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두익사상 강좌 또는 성공이론 강좌 뭐 이런 식으로 뭘 하더라도 우리의 내공을 좀 갖추자. 그래서 여기에 회원이 되시는 창립 회원으로 여러분들이 참 같이 출발을 해 주신다면 먼저 제가 회장이라는 이름에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린다면 앞으로 성공 이론 공부 좀 하는 시간을 우리가 언제 하자 그러면 같이 좀 공부하시겠습니까? 이걸 한번 여쭈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네. 공부를 다시 좀 시작하는 녹슬은 거 좀 걷어내고 그래서 우리 내공이 좀 쌓이면은 대외적으로도 이제 활동하면서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강좌도 하자. 거기에는 적어도 국가적인 명제가 되기 때문에 무슨 통일교회다, 교리회의다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나는 없다고 봐요. 정말 국가적인 어려운 사상적인 문제, 이 위기를 놓고 우리가 남북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후세대의 교육을 정교조에게 뺏겨버린 어린아이들의 이 교육을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학교에 교과서도 구해가지고 우리가 연구된 분들 초청해서 얘기도 듣고 이렇게 다양해서 사상적으로 우리 통일가의 중고 가정들이 장점이 사상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이나 권력이 있어서 사회적인 이름을 가지고 나서기도 어려운데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는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먼저 내공을 갖추면서 대사회적으로도 나가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굳이 성공, 통일, 두익사상이라는 것은 뭐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이 포럼 이름이 정해졌으니까 앞으로 한 1, 2년 성공, 통일, 두익사상으로 우리 내공을 다지면서 대사회로 나갈 준비가 될 때 또 다른 제2의 장성 단계에 우리 탈바꿈을 한번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소생 단계 출범이다 생각하시고 뭐 회칙이라든가 취지문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 감안하시면서 차츰 더 갖고 나가기로 하자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교과서, 이게 통일사상 요강. 이상은 선생님이 그야말로 아버님의 원리 말씀과 성공이론을 원리 말씀을 가지고 아버님 말씀을 토로해서 이제 성공이론을 먼저 집필을 하시고 이분이 성공이론의 이 세계관을 확실히 하신 다음에 소위 말하는 원리를 가지고 인류의 역사의 철학사상사를 다 비판 정리하고 원리적인 세계관을 철학의 각 분야별로 다 정리했기 때문에 이 통일사상은 사실 조금 어렵다고도 말들 해요. 왜냐하면 철학 공부가 우리가 뭐 그렇게 깊지가 않으니까. 그러나 기본 개념 정도는 원리를 알고 성공이론을 알고 난 터위에서 보면은 이 개념 정립상에서 이게 정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만 보니까 통일사상 요강이라는 데다가 이상은 선생님이 가로하고 두익사상이라고 이게 색면에다 붙여놨어요. 통일사상 가로 열고 두익사상이다. 그럼 이 통일사상에는 유물론, 무신론이 다 극복이 됐죠. 공산주의도 다 극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은 두익이라 그러니까 무슨 좌익, 우익, 두익이니까 중간에서 왼쪽하고 오른쪽을 잘 뭐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적당히 이렇게 뭐라고 하나 중립적으로 이 참 두익이라는 말을 좌익, 우익을 가지고 적당히 간다는 말을 할 때는 참말로 애매한 사람이 되기 쉬워요. 잘못하면 좌익은 무신론이고 공산주의고 저렇게 홍역혁명을 정당화하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공산당 빨갱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공산당 아주 극단적인 전투적인 공산주의자도 이게 자유민주주의 이쪽 우익하고 어느 거 다 나쁘다 할 수 없다. 둘 다 우리가 뭐 끌어안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 같이 이게 두익인 줄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교회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두익이 아닙니다. 두익은 공산주의를 다 소화한 다음에 나오는 게 두익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본연의 세계, 타락 이전의 세계 상태, 복귀된 세계에서는 악이 있습니까? 창조 본연의 세계에서는 선악 관계가 아닌 관계에서는 이 둘을 중간에서 화해를 시키고 공존시키면서 갈 수 있죠. 그런데 복귀의 과정 속에 있어서는 좌와가 우가 미안하지만은 이게 악과 선의 대결이란 말이에요. 악과 선인데 우리가 악하고 선을 비빔밥 시켜서 화해시킬 수 없어요. 그건 초기 단계에서 분립이 벌어져야 됩니다. 선악 분립된 선을 분립된 악이 자연 굴복시킨 다음에 오는 것이 두익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상황 보십시오. 한쪽은 완전히 좌고 한쪽은 완전히 우예요. 모든 것이 하나는 뭐 미국하고 동맹 깨버리라, 미국 철수해라, 북한하고 우리 더 가까우면 된다, 평화협정 맺자. 그게 사상 문제하고 관계없는 것 같지만 그게 사상이
국가 단계 넘어가고 국제 관계가 가버리면 그렇게 뻗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게 어디로 굴러 떨어집니까? 완전히 적화되는 겁니다. 월남이 딱 곧짝이 난 거예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쪽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우쪽에 주장하는 거 태도 결정을 못하고 무슨 뭐 태극기에 나가는 사람은 뭐 그거다. 가서는 되겠느냐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은 나는 사상적 정체성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나는 그런 면에서 자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제가 공부가 다 됐으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칩니다. 절대 그 뜻이 아닙니다. 저도 다 잊어버렸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이제 성화사에 가든지 뭐 어디 가서 이거 있느냐 물어보니까 다 절판됐대. 통일사상은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세공산주의파는 정 출판사에서 안 나오면 뭐 우리 포럼에서라도 제 주머니를 털든지 어디 뭐 협조를 받든지 해서 이 책을 성화사에서 출판 재판을 안 해주면 우리라도 만들려고 그래요. 만들어 가지고 이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한두 시간씩 우리가 공부를 하자고요. 네? 네, 좋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우리의 포럼을 출범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 자식들에게 나는 오늘 우리 자식한테 축복을 받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시는 일이 참 중요하고요. 뜻이 있는 일인데 오늘 몇 분이나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한 30명이나 아니요 한 40명 올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아버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같이 그런 염려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 교회한테 걸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하고 오세요. 이러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내가 힘받고 나왔다. 내가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부하면서 내 아들이나 내 집의 후배들한테도 이 책을 읽히고 어려운 거는 내가 설명도 해주고 지금 그럴 작정입니다. 하나하나. 손주들도 있고 다 그러시겠지만 그런 얘기를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뭘 좀 만들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제가 공부할 것만 자꾸 얘기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니까 문선명 선생 말씀 주제별 선정 정선 2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로 본 남북 통일. 이 책이 언제 나왔는가 보니까 김영희 회장이 협회장 시절인 1988년 9월 1일 날 이 양반이 서문을 썼어요. 머리말을. 그럼 이것도 30년 전이죠? 이 책 여러분 집에 혹시 있으신 분은 보물같이 잘 찾아놓으셔야 됩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섭리로 본 남북통일. 이 책이 900페이지입니다. 900페이지. 아버님이 그동안 남북통일을 위하여 하시는 여러 활동 지침 또는 여기에 보면은 성공 이론 강의를 아버님이 하신 것도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진화론에 대한 얘기도 다 모아놓고, 무신론, 유물론에 대한 얘기도 있고, 변정법에 대한 얘기도. 이것도 우리가 얼마나 아버님 말씀이 이게 구월책이 들으면 읽으면 재미있고 쉽잖아요. 이런 것도 나는 훈독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훈독하고, 이 말씀 속에는 통방격파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통방격파 그렇게 우리 익히 얘기했지만, 통방격파 제대로 안 한 결과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이에요. 아버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방법도 가르쳐주고 다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저는 아버님 앞에 정말 죄송하고 참회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두서없이 장황하게 제 심경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회장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